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긴박한 소식들을 모아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침없는 행보와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요동치는 중동 정세까지 그야말로 격동의 세계사 한복판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오늘 다룰 내용이 많으니 바로 첫 번째 소식,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네요. 여기에 연준 의장 조사까지 정말 폭풍 같은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19세기 멀로 독트린을 21세기판으로 소환했다는 겁니다. 남미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걷어내겠다는 선언이죠.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인 미주 대륙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걸 극도로 경계해왔거든요. 이번 마두로 체포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남미의 석유 패권을 다시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조사와 국방 예산의 파격적 증액이 눈에 띕니다. 마치 과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사법부와 각을 세웠던 코트 패킹 사건이 떠오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보다 행정부의 정책 속도를 우선시하겠다는 거죠.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건 이제 미국 경제가 AI와 방산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으로 굴러가는 전시형 경제체제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NHK와 인터뷰를 갖고 실용적 중립외교를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과거 고려 시대 서희의 외교적 지혜를 연상시킵니다.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서 실리를 챙겼던 것처럼 중일 갈등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을 중국만큼 중요한 파트너로 대우하겠다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여준 거죠. 특히 내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히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로 선회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PU 1만 장을 공급하고 국산 모델 고니를 육성하겠다는 건 AI를 현대판 산업의 쌀로 규정한 겁니다. 수자원공사가 CES에서 보여준 물관리 기술처럼 이제 한국은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을 맞아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바이인 차이나 캠페인은 과거 자급자족을 강조했던 자력갱생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방의 기술 봉쇄가 심해지자 아예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거죠. 텐궁 우주정거장에서 진행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실험 성공은 중국이 더 이상 모방꾼이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영토인 우주와 뇌과학에서 선두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캐나다와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전기차 관세 합의가 눈에 띄네요. 트럼프라는 공통의 변수 앞에서 캐나다와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고전적 외교 전략이죠. 특히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의 방중은 북미 자유무역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미원 조기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철의 여인이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 판을 새로 짜서 확실한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치인들이 위기 때마다 즐겨 쓰던 정면 돌파 방식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심해 히토류 채굴 시험에 나섰다는 소식이 놀랍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수심 6천 미터 바다를 파헤치겠다는 건데 이건 일본판 자원 독립 선언입니다. 방위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지정한 것과 맞물려 일본이 다시금 강한 국가, 강한 일본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보름째 이어지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군요. 현재 이란의 상황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의 분위기를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당시엔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면 지금은 신권 정치를 끝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죠. 리알화 가치가 달러당 140만 리알을 넘었다는 건 경제 시스템이 이미 붕괴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 경고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외부의 적이 위협하면 내부 결속이 강해지는 법인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시민들이 빵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망명 중인 팔라비 왕세자의 군 이탈 촉구까지 겹치면서 이란 정권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1418일을 맞았습니다.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크다면서요? 네, 2026년 1월 12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독일과 싸웠던 대조국전쟁의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푸틴은 이를 통해 항전 의지를 다지려 하지만 모스크바 증시는 하락하고 가스 수출은 중국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경제적 내상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의 밀 수출 통제력은 여전히 강력해 보입니다. 바로 식량의 무기화죠. 에너지 패권은 흔들려도 전 세계의 배고픔을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추위와 넓은 영토, 그리고 자원을 방패 삼아 버텨왔는데 이번에도 그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아주 영리한 선택입니다. 과거 독일 경제의 엔진이 러시아의 싼 에너지와 중국의 큰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인도라는 새로운 시장과 공급망으로 갈아타겠다는 거죠. 독일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이런 체질 개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병원과 수산물 가공업체 파업 등 진통이 있네요. 대외적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질 임금 하락의 고통이죠. 독일 특유의 사회적 합의 모델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우주와 철도 등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의 로켓 발사와 아메다바드 메트로 개통은 인도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록 로켓 궤도 이탈 같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과거 60년 전 미국과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를 통해 기술 패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상 최대 규모의 디지털 사이버 사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의 어두운 이면이죠. 인도의 높은 정보통신 기술력이 범죄에 이용되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라 모디 정부가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하며 안보 강화에 나섰군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파병론까지 다시 꺼내든 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에 맞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농민들의 대규모 트랙터 시위도 여전한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농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데 있어 타협이 없기로 유명하죠. 과거 프랑스 대혁명의 근간이 되었던 자유와 생존에 대한 투쟁 정신이 지금은 농민 시위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입니다. 조셉 아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가 정상화가 진행 중이라죠. 중동의 화약고였던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1단계가 완료되었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레바논군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회복하고 있다는 건 중동의 세력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빈곤과 난민 문제는 여전히 심각해 보입니다. 인구의 80%가 빈곤층이라는 건 국가가 거의 파산 상태라는 뜻입니다. 경제장관이 밀수와 돈 세탁 방지를 최우선으로 내건 이유도 국제사회의 투자를 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전역의 폭설로 항공편 100여 편이 결항됐고 니가타시 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한편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유럽 전역에서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경쟁자가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파트너가 되는 초불 확실성의 시대, 결국 믿을 건 실력과 실리뿐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변화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네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